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가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를 하면서 특히 피타 튜브에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오픈 채널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클로즈드 채널을 한번 보죠. 말 그대로 이렇게 채널이 닫혀 있고 여기에 이제 헤드를 이렇게 냅시다. 아이고, 헤드는 이렇게 열려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여기서 이제 속도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거를 헤드폼으로 어떻게 읽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속도 있는데 이렇게 갈 때 여기 채널의 디멘전이 너무 작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의 유속은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의 변화가 이거 어떻게 되어 있어요? 프레셔로 변화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레셔의 변화는 우리가 이제 헤드로 읽어낼 수가 있는 건데, 헤드 높이가 뭐 이렇게 바뀐다고 치고요. 그랬을 때 이제 U는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의 이제 가정은 뭐 예를 들어서 로스트웍은 거의 없다고 가정할 때 이제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경우에 요 헤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통해서 그 U1의 속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뭐 티타 튜브의 전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게 이번에는 피타 스태틱 튜브. 이것도 앞서서 봤던 피타 튜브들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조금 틀린데 스키매틱을 먼저 그려볼게요. 클로즈드 채널이고요. 기본적으로 헤드가 아이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가 열려 있고요. 예, 그냥 이렇게 할게요. 예. 이랬을 때 헤드가 이제 여기 밑에 있고, 여기 헤드에 이제 리퀴드를 이렇게 채운다고 칠게요. 헤드 안에 이렇게 리퀴드가 있고, 이때 예를 들어서 플루이드의 플로우를 이렇게 줍시다. 뭐 리퀴드가 있으니까 헤드에 리퀴드로 채워져 있으니까 이제 리퀴드에 용해가 되지 않는 에어 플로우를 줄게요. 그러면 여기 1번 위치 우리가 또 마찬가지로 2번 위치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U1, P1, U2, P2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에어플로우에 따라서 이 헤드 안에 있는 인디케이터인 리퀴드의 높이가 바뀔 겁니다. 왜냐면 프레셔가 바뀔 테니까. 이걸 P1 프라임, P2 프라임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설정해 줘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베리피케이션으로 디스크립션을 해봅시다. 얘는 이렇게 했을 때 로스트혹은 없으니까 빼고, 앞서 본 얘와 같이 얘는 디멘전이 너무 작으니까 속도는 사실상 0이고, 채널 레터럴하게 있으니까 위치 에너지 변화는 없죠. 그러면 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로스트웍이 매우 적다고 치면 다시 이 이퀘이션은 U1으로 귀결이 돼요. 앞서 본 예와 같이 2 델타 P 타임스 오버 로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앞서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레셔의 변화가 결국 들어오는 에어 플로우의 속도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거만 알면 되는데, 그죠? 요거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습니다. 어떻게 유도를 하는지. 가령 여기서부터 써볼게요. P1 프라임은 OGH, P2 프라임은 따라서 P2 프라임 마이너스 P1 프라임은 P2 마이너스 P1인 델타 P가 되고,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우리가 U1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볼 얘가 로타미터이고, 이제 여기가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예인데, 사실 이 로타미터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근데 제가 여기 과정에 넣어놓은 이유가, 이 로타미터는 외 실험실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 이제 가스통에 달려 있고 가스통의 유량을 알려주죠. 보통 이거는 외 실험실에서 모두가 쓰는 거고, 그럴 때 이게 매일 일상 접하는 건데, 그냥 당연히 플로우의 벨로시티, 플로우의 양을 측정하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이거의 원리가 어떻게 되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사실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죠. 그래서 얘를 제가 그냥 요 수업 때 넣었어요.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늘 일상에서 쓰는 이 로타미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알게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넣었습니다. 얘를 잘 보면 일종의 헤드인데요. 로타미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관을 이렇게 달고, 가스통에 달려있는 관에서 가스가 나올 때 가스의 유속 양에 따라서 요 안에 있는 구슬, 여기 구슬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이 구슬의 위치에 따라서 지금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양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일종의 헤드예요. 헤드입니다. 그래서 가스 채널이
요렇게 오고 있을 때 여기다가 구슬이 있는 헤드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썩 나이스하진 않지만 양해를 부탁드려요. 볼이 있고 뭐 크기, 덴시티 뭐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고, 이때 게스가 이렇게 플로잉을 하면 특정 양으로 플로잉을 하면은 이 속도에 따라서 구슬이 여기 솔리드 볼이 위아래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지축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 2번 위치 구슬의 절반 정도, 구슬의 윗부분 3번 위치, 요거에 따라서 이 그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가 약간씩 달라지고, 이걸 통해서 이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지금 로타미터는 대부분 이렇게 수직인 경우, 근데 예전에 간혹 이렇게 위로 올라갈수록 그 관의 지름이 넓어지는 형태를 많이 썼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런 형태, 이거를 테이퍼드라고 부르거든요. 테이퍼드 튜브. 그래서 다이아미터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특정 다이아미터 D를 갖고, 근데 이게 그 구슬의 지름보다는 크겠죠. 여기 알파가 붙을 건데, 이게 리니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G 방향에 따라서 약간 넓어지는 테이퍼드를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요즘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수직인 거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이렇게 테이퍼드 된 경우를 잘 못 보는데요. 굳이 테이퍼드 된 거를 푸는 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테이퍼드가 지오메트리적으로 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얘를 풀 줄 알면은 리니어 당연히 풀 줄 아세요. 네, 알게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굳이 어려운 예를 든 거고요. 그러면 얘의 미케니컬 에너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먼저 포스, G 방향의 포스 볼게요. 왜냐면 이 결론적으로 게스 플로잉이 와서 얘를 올리는 거니까, 볼을 올린다는 거는 G 방향으로 포스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G 방향의 포스의 총합은 일단은 그래비티가 있겠고요. 당연히 프레셔가 있을 건데, 프레셔도 두 개가 있죠. 위에서 받는 거랑 아래에서 받는 거. 그러니까 위를 어버브라고 하고, 아래에서 받는 거는 빌로우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역학에서 배웠던 뭐가 있죠? 부요연스가 있죠. 이렇게 아이고, 네. 포스 디스크리션은 이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 테이퍼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게스 플로잉이 있는 이 게스랑 상관관계, G 방향의 상관관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속을 저희 보면은, 유속은, 속도는 기본적으로 Q 오버 그 유속이 들어가는 면적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보면은 A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그러니까 플루가 작용하는 면의 면적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냐, 특히 이 가스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프레셔에 따라서 이렇게 미는 힘이 생길 건데,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 닿는 면이 이렇게 생기고 위 올라갈 때는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결국은 가스가 이렇게 들어와서 올릴 때 결국 플로잉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 플로잉의 상관관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U2 이 위치 2번 위치에서 볼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2번 위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2번 위치에서의 상관관계 요거를 보면 기본적으로 U2는 우리가 배웠듯이 Q의 면적으로 나눈 거일 거고, 그러면 이때 Q부터 볼게요. Q는 파이 오버 4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볼이 사실 B가 1보다 작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의 최적을 계속 구해보면 부피 에다가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보면은 얘는 컨스턴트이고, 그죠? 컨스턴트 다 컨스턴트이고, 결국은 요게 베리어블이 돼서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가 돼요. 얘는 채널의 지오메트리 등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상수이고, A2를 봅시다. 면적 이거는 간단하죠. 여기에다가 볼의 면적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뭐 얘가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요거 가로를 제가 헷갈리지 않게 대가로로 이렇게 예. 그리고 사실은 좀 문제를 심플리파이 하기 위해서 b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제로 제곱을 하면은 0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뭐 얘를 구한 요거를 여기다가 넣고 얘도 여기다가 넣으면 u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베르누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미케닉 에너지 밸런스를 볼게요. 이게 우리가 앞서 배웠던 다이나믹과 스태틱 이걸 나눠서 기술을 하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총 프레셔를 볼게요.
스태틱, 그러니까 여기 토탈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이제 스태틱만 써볼까요? 스태틱만 쓰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흘러오는 플로우 워크에 따른 프레셔를 봐야 되니까 1번에서 2번을 빼면은 토탈에서 스태틱을 빼니까 다이나믹만 볼 수 있죠. 그러면 디스크립션이 엄청 쉬워지죠. 다이나믹,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힘의 변화를 볼 건데, 힘이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 구술의 관점에서 솔리드 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볼이에요. 2차원 면이 아니라 볼. 앞서 봤었던 것처럼 여기 1번 위치가 2번, 3번이 되고, 그러면 각각에서의 프레셔 P1, P2, P3라고 합시다. 네. 부요연수도 있고 등등등. 특정 플로우가 지나다닐 때 구슬을 올릴 거고요. 그리고 구슬이 플로우의 양을 변하지 않는 한은 딱 유치를 하고 있죠. 그럼 그 스태틱 상태에서 보면 이 구슬이 이렇게 받고 있는 힘이 밸런스를 기본적으로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말했던 요 상태는 스태틱이라서 FG는 기본적으로 0인 거죠. 그러면 얘를 따라서 힘을 다시 써보면 앞선 페이지에서 힘이 F 방향으로 힘이 몇 가지 컴포넌트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비티, 프레셔 위에서 작용하는 어버브, 프레셔 빌로우, 그 다음에 부요연스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0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맞춰서 밸런스 이퀘이션을 쭉 풀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포스를 봐야 되니까 이제 구슬의 부피도 봐야 되고, 반지름의 세배의 제곱이죠. 얘를 지름 아까 D0 설정한 걸로 쓰면은 파이 오버 6의 D 큐브, 면적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다가 V에다가 이제 로우를 곱해주면은 질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썼던 포스 밸런스를 가지고 다시 디스크립션을 하면 그래비티, 프레셔 어버브, 부유연스, 프레셔 빌로우 하면 얘는
컴포넌트부터 하나하나 봅시다. 얘는 질량에다가 그래비티 곱한 거였죠. 그래서 mg가 된데 m은 앞서서 구했던 부피에다가 OG를 하고 이렇게, 그죠? 프레셔 어버브는 위에서 프레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잘 보시면 프레셔를 이렇게 가하죠. 그러니까 수직 방향은 딱 수직 방향의 면, 따라서 얘는 프레셔 어버브는 제곱에, 그러니까 여기에 면이고 여기다가 프레셔, 위에 프레셔니까 P3라고 하고, 위에서 아래를 뭐 플러스로 하면은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 부호만 반대로 해주면 되죠. 여긴 P1이 되겠다, 그죠? 부유온스 우리 스태틱 플루이드 할 때 배웠죠. 부유온스는 또 위로 올려주는 힘이니까 마이너스로 앞에 붙여주고, 이때 로우가 플루이드의 로우여야죠. 이거 중요하죠. 요거 스태틱 플루이드 할 때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넣고 식을 정리를 하면 P1 P3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남는 질문이 여기까지 왔으면 얘를 어떻게 구하지? 입니다. 여기는 사실 그 가정이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보통 로타미터에서 이 P2와 P3의 프레셔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구했던 이 여기서부터 P1 P3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P3는 P2랑 거의 같기 때문에 앞서서 구했던 거를 바탕으로 해서 여기 노트 정리 겸 다시 써드리면 다이나믹, 그죠? 얘는 P2의 다이나믹, 이렇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P1 P2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했던 매스 컨저베이션에 따라서 U2, A2 요거를 여기다 넣어서 식을 더 쓰면 U2죠. 요렇게 되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A1에 비해서 여기가 A1인데 A2고
A1에 비해서 A2가 훨씬 작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되게 간단하시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얘는 물결 무늬로. 네, 그래서 이 텀이 여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내서 식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U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플로우 워크 속도. 자, 그러면 얘를 보면 U2는 그냥 빨간색으로 쓸게요. U2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앞선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면은 Q와 A2 그리고 U2의 상관관계를 구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다 구한 겁니다. Q를. 얘를 구했으니까 앞서서 봤던 것처럼 U2는 Q의 A2니까 A2는 앞서서 구한 것처럼 파이 오버 2에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근데 얘 사실상 0. 왜냐면 이러니까.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넣고 U2를 여기다 넣으면 Q가 나오죠. 그래서 Q를 제가 미리 써드렸었는데 Q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G의 함수이고 컨스턴트 앞에 붙고요. 자, 그래서 결국 Q랑 G가 서로 프로포셔널하다. 즉 Q가 클수록 G가 높은 곳에서 보인다는. 그러니까 구슬의 높이가 높은 곳에서 보인다. 그래서 G 위치, 그러니까 솔리드 볼의 G의 위치로부터 Q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케니컬 에너지 밸런스에 대한 챕터를 끝내고 이제 모멘텀 밸런스 에너지로 넘어가겠습니다.